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직도 인도나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좁아 버스나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시민들은 이런 도로에서 스스로 조심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내 곳곳에 인도 및 보행관리 시설도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풍남문에서 남문 주변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곳곳에 상가 표지판과 물품이 놓여 도로가 더욱 좁아진 형편에 버스 및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를 간신히 지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인 관통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역시 인도가 없어 차량 및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많고 시민들도 인도가 없다 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를 아무런 의식 없이 무단횡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지 뭐. 여기가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날 만한데 여기가. 당장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도 이렇게 불편해. 여기가 댕기기가. 시내버스도 댕기지 그냥 버스도 댕기지 인도는 작지 막 이러니까 무서워.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있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남원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 예촌 바이 켄싱턴이 오늘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을 맡아 전통의 편안함을 더한 숙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 예촌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원시는 15일 남원 예촌 바이 켄싱턴을 슬로건으로 하는 남원 예촌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을 연 남원 예촌에서는 전국어 내로라 하는 한옥 명장들이 옛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명장의 혼이 담긴 한옥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총 15개 한옥동으로 구성된 남원 예촌 1지구에는 다목적관, 전통정자, 숙박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신축 중인 2지구에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통 한옥 숙박 체험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전통서당, 명인 공방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남원 예촌 한옥스테이는 온돌객실 고객에게 한실 2부 자리를 깔아주는 이리 오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전통 한옥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주식회사 이랜드파크를 운영사로 선정하면서 남원 한옥의 천년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을 더해 남원 예촌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지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 5월 기준 18.1%에 달하는 등 노인의 사회활동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전라북도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노인복지 예산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복지위는 13일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을 포함한 사회보장 사업의 정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는 사회보장 사업 98개를 정비하고 52억 5,1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환경복지위는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천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돼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북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또 사회보장 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 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13일 오후 2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략적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내 총생산 3,522억 원, 부가가치 4,530억 원, 소비 2,590억 원, 투자 5,534억 원 등 최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13일 전북도청에서 1조 원 경제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북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북만의 금융타운 조성을 비롯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또 금융타운 중심의 지역 금융서비스업 확대 성장 및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후방 효과 창출 등 실질적인 전북의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구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 기금운용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의 신속한 유입과 효과적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전북의 존재감은 매우 낮은 데다 경제 규모마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전북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대체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사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 운용사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금운용 투자사업 발굴과 정책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년간 상두산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최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2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e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중앙도로와는 다르게 지방도로는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파손되거나 갈라진 도로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도로로 현재 보수공사가 한창인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 앞 도로는 최근 도시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중앙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 전주시 내 팔복동 지역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포트홀이라 불리는 도로 파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이 엉성하게 되어 있어 군데군데 도로의 노후화도 심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입장입니다. 이쪽이 좁으니까 부대에 다니려면 이쪽 차가 이쪽 가면 잘못 타이어가 파손되고 하니까 안만 해도 안 좋. 실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날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실제 팔복동 지역이 공단 지역이라 대형 트럭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보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히 전주시의 보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주최하고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14일 개회식에 박서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1회 전국 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플러그인은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 숲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한일장로 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 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컨퍼런스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